존경하는 향후 특례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강경구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창 86 지역구라는 더불어민주당 김묘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창원시의 부실한 재난안정 상황실 운영과 일부 부서의 직무 범위 이탈을 지적하고자 시정 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재난비용 담당관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네,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재난 담당관 정영규입니다. 네, 먼저 질의 전에 우리 당시에 우리 대응 담당관이 앉으신 걸 제가 알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는 행정안전부 장관과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재난정보의 수집과 전파 등을 목적으로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자료 2번 보여주십시오. 자, 2022년 9월 6일 새벽 5시경 명태균 씨가 창원시 재난종합상황실을 방문하였다는 보도가 지난 2일 언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사실입니까? 예, 언론 보도 보고 알았습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자, 자료 3번 주십시오. 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3조는 재난안전상황실의 재난방송과 정보통신체계, 각종 장비의 운영, 관리체계 등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태풍주의보가 발령되어 전 직원 4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에 돌입한 상황이었습니다. 엄중한 시설에 엄중한 시점에 창원시의 재난 컨트롤 타워인 재난종합 상황실에 신원불상의 민간인이 아무런 제지 없이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에 담당관님 출입명부에 사인을 받으셨습니까? 예, 출입자 명부 확인 결과 사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네, 사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 우리가 재난 및 재난안전관리법도 다 나온 상황에서 우리가 시청을 들어와서 김영선 국회의원님을 따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은 사인 없이 무조건 들어와도 되는 겁니까? 예, 저희들 고정 출입자를 제외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출입자 명부에 등록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상황이 힘남로가 창원 지역에 최대한 근접하다 보니까 미리 사전에 공지를 못한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전 공시 없이 창원시의 중요한 그 기간에 일반인 민간인이 사인도 없이 들어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상식으로도 이해가 안 갑니다. 저희 시민들조차도 감히 거기 들어갈 거라 생각 안 합니다. 명태균 씨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은 다시 한번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그렇다면 일부 시장님이나 시장님께 보고를 하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일부 시장님이나 시장님께 보고한 사실도 지금 확인이 안 되고 그리고 일반인이 누군지도 모르는 신원불상의 민간인이 함부로 재난상황실을 들어가고 이게 지금 창원시의 모습입니다. 자료화면 4분 주십시오. 창원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규정 제13조에서는 상황실에서 취급하는 상황 보고서, 물품 및 장비 등은 상황실장의 사전 승인 없이 복제, 복사하거나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담당관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한 구역 안에 있는 부분들이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고정 출입자 외에는 거기에 들어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서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규정의 이유가 재난안전상황실이 컨트롤 타워로서 민감 자료 등을 운영하기 때문에 보안이 철저히 유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정 출입자 외에 일반인들도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라든지 용역, 그 다음에 기타 김영선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들어올 수 있을 때는 저희들이 등록부에 사인을 한 다음에는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럼 그전에는 시장님이나 일부 시장께 보고가 없이 그냥 등록부에 사인만 하면 다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자인 가장 입회하에 하면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 상황으로서는 가장 정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돌아본다면 일부 시장님이나 시장께 보고한 것도 확인이 안 되고 어쨌든 민간인 신원불상의 민간인이 방문 후에 사인도 없이 그냥 우리 창원시청에 있는 재난상황실을 들어간 경우이다. 그죠? 일단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자, 같은 규정 제15조에는 상황실장으로 하여금 상황 근무자 및 재난안전 업무 관계자를 제외한 사람의 상황실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재난 업무 부분이 그때 당시에 아마 상황 파악하러 이렇게 들어온 부분인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저희들이 보고 체계도 거치기 전에 다른 어떤 일들이 외부에 유출되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러한 규정의 이유가 재난안전상황실이 보안이 요구되는 각종 정보가 취합이 되고 외부인의 방해로부터 최대한 안전하게 운영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2020년 9월 6일 당시에는 민간인의 출입은 통제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시는 보좌진으로 추정되는 관계자가 국회의원과 함께 시청을 방문할 시 별도로 제재하지 않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담당관님? 예, 그게 지금 현재 뭐 통상적인 관례라고 이렇게 표현도 되고 있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일단은 뭐 법상에는 등록부에 등록을 해야 되는 걸로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데 그때 사안으로서는 저희들이 흰남노가 저희들이 창원시에 최고 근접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나 기타 그에 근무하는 분들이 최대한도로 저희들의 태풍 경로나 사항 전파 이렇게 치중하다 보니까 아마 사전 공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담당관께서는 그 당시 담당관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뭐 자세한 생활 저희가 확인할 길은 없으나 지금 담당관의 개인적인 의견이신 것 같고 관례가 규정을 뛰어넘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담당관님? 그죠? 이 과정에서 우리 시의 과실은 전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의 과실이 충분히 있습니다. 자, 상식적으로 관행이라 해명할 것이 아니라 시민 앞에 상황실의 관리 부실을 먼저 사과를 하시고 향후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것이 창원시의 우선 순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모든 분들이 동의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호우경보 발령 시 비상근무 인원이 총 몇 명 정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호우가 예, 저희들이 호우주의보 때 저희들이 근무 조건은 4분의 1 근무입니다. 하지만은 기상 상황이나 특별한 일이 벌어졌을 때는 상황 판단 회의를 거쳐서 저희들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담당님, 그러면 특별한 경우라는 게 어느 경우에 해당될까요? 보통 특별한 경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비가 오는 그 강수량이나 그 다음에 우리가 바람 세기나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의 상황입니다. 자, 그럼 지난 9월 20일 날 자료화면 5번 주십시오. 자, 9월 20일 22시 30분부터 약 23시간 30분가량 전 직원 비상 대기 건물령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저희가 내용을 받아보니까 23년 이전에도 전 직원이 총 동원된 적은 없었습니다. 태풍이 왔을 경우에도. 근데 유일하게 지금 보니까 저희가 2024년 9월 20일 22시 30분에 보니까 전 직원 동원령이 내렸더라고요. 좀 이해할 수 없었고, 그 상황에서 저희가 사실은 우리 뭐 홈페이지나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실은 우리 근무하시는 공무원들께서 많은 또 항의도 하셨고, 그다음 저도 개인적으로 항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저희가 전 직원이 총 출동에 대한 상황인지를 인지를 못하겠다. 근데 저희도 궁금한 것이 왜 그때는 전 직원이 다 근무를 했었어야 될 상황일까요? 예, 그때는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는 강우가 내려졌고 저희들이 덕동동 같은 경우는 600mm 이상의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지게천, 대장천 같은 경우는 범람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상황 판단 회의를 거쳐서 그 부분에서 전 직원 비상을 내렸고 또 그게 끝나고 나서 또 시장님 제1부시장님 지시로 이 부분은 좀 가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가지고 행정과에서 일과 그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비상근무를 걸 때에는 저희들이 임산부, 그 다음에 8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분, 부부 공무원일 때는 한 명을 제외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장애인 등을 제외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상근무 명령을 내리라고 지시를 내려서 아마 그 방침이 12월 3일 날 결재가 났고 저희들도 올해 부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정 작업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전화 문자 보낼 때 제외한다는 문구를 넣어서 비상 발령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당시 담당관이 그렇다면 전 직원을 모두 나와야 된다고 혹시 지시를 하신 분이 담당관이십니까? 아니면 일부 시장님이십니까? 시장님이십니까? 그때 당시에 그때 상황 판단을 회의를 거쳐서 일부 시장님하고 저희하고 시행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12월 3일 이후로 이제 저희가 모든 직원들을 조금 배려한 차원에서 이제 어쨌든 개정이 돼서 앞으로 운영이 될 거란 말씀이신데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도 다들 인정을 하시겠지만 전 직원이 동원이 될 만큼 그렇게 대단한 상황은 사실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지금 요구했던 그 말씀들이 사실은 사전에 미리 준비 좀 되어졌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사실은 드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 불만이 상당히 많았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아마 직원들의 불만이 없었다면 이런 시정 자체가 안 됐겠죠. 앞으로도 좀 그런 불만들이 미리 생기기 전에 당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재난 상황 대처를 위해서 철저한 재난 안전 상황실 운영과 비상근무 운영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 대원관님. 그러나 이는 적법하고 상식적인 선에서 진행이 돼야 됩니다. 향후에는 개선되는 모습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으며 정말 우리가 관례가 아닌 우리가 규정과 규칙에 따라서 운영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들어가십시오. 다음 감사관님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료 6번 주십시오. 자, 자료 보시면 지난 11월 17일 감사관은 직무 관련 수사, 사법기관 출석 시 협조라는 제문의 공문을 모든 우리 시에 모든 과에 발송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국무회는 직무 관련 공무원에 대한 수사, 사법기관 출석 요구 시 체계적이고 효율적 대응을 위해서 출석 일정을 반드시 사전에 감사관으로 알려주시고 수사 관련 진술 내용 및 진행사항 등에 대해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적시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이에 대해 감사관께서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감사관 사무분장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생산하였을 뿐 수사방해 의혹이나 말맞추기 정황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명백하게 밝힌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자, 감사관의 공문에 따라 협조한 공무원은 총 몇 명입니까? 한 명 정도로 한 명입니다. 한 명입니까? 한 명 정도입니까? 한 명입니다. 한 명. 네. 몇 건의 수사나 조사에 대한 협의가 있었습니까? 그럼? 구체적으로는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된단 말입니까? 네. 아니 본인이 공문을 발송을 했고 그 공문에 따라서 공무원 한 명이 협조를 했고 그 몇 건의 수사나 조사가 있다는지도 확인 안 된단 말씀입니까? 저 공문을 발송하게 된 배경은 20년 9월 2일. 자, 감사관님, 있었기 때문에 감사관님 특징이 물어보는 말에만 답변 좀 주십시오. 물어보는 말에만 네. 본인 지식 자랑하시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답변한 데만 답변하십시오. 그러니까 몇 명이니까 한 명이라 하셨고요. 네. 몇 건의 수사나 조사에 대한 협의가 있으니까 몇 건의 수사가 있었습니까? 그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네. 저때 시간이 언제인지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십니까? 그러면 오늘 파악이 되시겠습니까? 저 공문을 생성하게 된 경우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 공문이 생성되고 난 뒤에 11월 8일 날 검찰에서 수사 협조문이 창원시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본인 말씀하시지 마세요, 자꾸만. 그 이후에 물어보는 말에만 제발 답변 좀 하세요, 감사관님. 예, 본인 식사를 나온 자리 겁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몇 건의 수사나 조사인지 모른다면서요, 지금. 네. 모르는 거 끝났지 않습니까? 근데 무슨 말이 자꾸 많습니까? 답변하고 있는 겁니다. 답변이 지금 길어지지 않습니까? 뭐 제주 씨가 빨뺏을지로 작정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한 명이고 몇 건의 수사나 조사는 지금 기억을 못한다 하셨습니다. 나중에 다시 제가 서류출 요구하겠습니다. 네. 자, 자료 7번 주십시오.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는 감사관이 공무원의 윤리와 감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시행규칙에서도 감사관이 맡는 사항은 행정감사 계획 수립 및 실시, 상급기관의 감사, 수감, 공직자 재산 등록에 관한 사항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관이 말하는 사무분장은 이 가운데 어느 것입니까? 그럼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창원시 공무원 배정 및 세부 분장 사무에 관한 규정. 자, 정결 사항에서 찾아주세요. 34에 따르면 신병철 감사관님. 공무원 범죄에 정결 대해서 사항에서 정보 조사 찾아주십시오.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결 사항 찾아주십시오. 그러니까 몇 번입니까? 1번 중에 8번 중에 몇 번입니까? 그러니까 시행 규칙에 따라서 생성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시 공무원 정원 배정 및 세부 분장 사무에 관한 규정 별표 6 본청 사무구장 34에 보시면 감사관의 직무에 공무원 범죄에 대해서 조사, 정보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아마 20년 9월 2일에도 최초 생산됐고 그 다음에 23년 11월 20일 날 두 번째 생산됐고 24년
11월 7일 날 세 번째 생산된 문건임을 말씀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나 신병철 감사관이 뭐라고 얘기하든 정결상에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지금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출석 일정과 수사 관련 진술 내용 및 진행 사항 등에 대해서 통보를 요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그 창원시 공무원 정원 배정 및 세부 분장 사면한 과정 규정 별표 6 본청 사무분장 34에 보시면 공무원 범죄에 대해서 조사 정보 관리하도록 됐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문건을 생산했던 점 말씀드립니다. 본인이 수사관입니까? 법무 담당관입니까? 당신은 감사관입니다. 맞습니다. 네, 감사관 업무만 하십시오. 그러니까 네. 직권 남용 하시지 말고요. 월권 하시지 말고요. 제 제발. 규정에 따라 지금 답변 자, 드리고 7번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문에서 언급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이란 무엇입니까?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감사관실의 직무 분장 중에 공무원 범죄에 대한 관리 조사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작성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본인은 감사하시고 그 사람이 불법적인 행위가 있으면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하시면 되는 거고 그에 대한 법정 대응은 법무 담당관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본인은 감사만 하면 됩니다. 네? 제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검찰에서는 자, 공문에 적시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답변하십시오! 답변하고 있습니다. 공문에서 적시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의 주체가 누구냐고 물었지 않습니까? 그 주체는 저희 창원시입니다. 창훈씨입니까? 물어보는 말에 답변하십시오. 그러니까 자꾸 오버하지 마시고요. 지금 자, 질의에 9번. 오히려 감사관이 요구한 행위는 시 전반의 소송 사건과 고문 변호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 담당관이 진행해서 하는 것입니다. 본인 아니라시겠지만 본인 수사관 아닙니다. 법무 담당관 아닙니다. 감사만 하시오. 감사만. 네, 맞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감사관은 신규 국가산단 유치와 관련하여 토지 소유 등 투기 점검을 진행한 사실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진행했다면 당시 결과는 어땠습니까? 저희가 예비조사를 12월 언론 보도에 10월 24일, 10월 28일 나서 저희가 예비조사를 11월 7일까지 마친 바 있습니다. 12월 7일까지. 네, 알겠습니다. 자, 최근 본 의원에게 들어온 제보가 있습니다. 해당 제보는 창원시 고위공무원이 국가산단 관련 부지의 토지를 차명으로 매입했다는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자, 공익 제보자 세 분을 제가 또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 세 분의 공익 제보자 제가 자료를 받기도 했고요. 자, 그 제보에 따르면 우리 감사관은 지난 투기 점검이 하자없이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적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적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적정하던 기준이 뭘까요? 일단 저희는 그 공직 범위에 있는 공직자 본인 그리고 가족에 대해서 300만 평에 대한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인원은 16,000명 정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제 해당 제보 내용에 보면은 그 고위공무원이 명태균 씨와 자주 동행했다는 증언도 있고요. 네. 그다음 저희가 관련해서 내용도 저희가 받았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의 내부 고발도 있었습니다. 제가 자료 드리면 감사를 하시겠습니까? 네, 감사하시겠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만약 제보가 사실이라면 감사관은 부실 점검을 하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본 의원이 관련 자료를 제보하면 엄정 감사에 나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네, 동일한 정보를 제가 경찰에도 제소를 하겠습니다. 꼭 똑같이 처리해 주십시오. 네, 네, 들어가셔도 됩니다. 네, 도시정책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예, 도시정책국장 박현우입니다. 네, 국장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국장 최근 언론을 중심으로 보면 일련의 의혹 제기와 검찰의 압수수색이 잇따랐습니다. 예, 이에 대한 창원시와 도시정책국의 입장이 있습니까? 저희들 국가산단에 대해서 입장은 저희들 조금 전에 시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개인이 어떤 기획을 한다든지 또는 또 개인이 어떤 국토부 현장 점검을 안내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흔들림 없이 이 국가산단을 갖다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국장님 말씀 100번 옳습니다. 개인이 창원시에 어떻게 감히 개입을 하겠습니까? 그죠? 흔들림 없이 가는 것도 맞습니다. 네, 제가 중간에 언론 인터뷰를 하고 난 이후에 모 실국장이 방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국가산단을 마치 저희가 흔드는 것처럼 발언을 하시는데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국가산단은 100% 이루어질 사업입니다. 방해 혹시만 추호도 없습니다. 단지 그 과정이 명확하지 않고 시민들에게 불이익을 끼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한 번도 국가산단 자체가 잠겼다고 발언한 적은 없습니다. 그거를 매도하지는 마십시오.
근데 모 실국장 찾아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공무원들이라면 명태균 아니라 명태균 할아버지 바지가랑이도 붙잡고 저희는 처리를 했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그러면 과정이 잘못돼도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셨어요, 그분이. 공무원들 고생하고 있는 거 저희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노력하신지조차도 알고 있습니다. 단지 일련의 사건들처럼 신원불상에 누군가가 들어와서 창원시를 농단한 사건이 벌어진다고 계속 연일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과정에서 과정 자체를 무시하는 창원시 공무원들의 행동을 보면서 제가 사실 이를 제기를 하는 겁니다, 국장님. 단 한 번도 저는 국가산당 자체를 방해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당연히 이루어져야 될 사업입니다. 누구보다 앞장서서 돕고 싶습니다. 단지 그 과정을 투명하게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료조차 볼 수가 없습니다. 내용 공개가 안 됩니다. 그럼 저희가 어떻게 판단을 하겠습니까? 감사관의 평가만 듣고 저희가 감사 판단을 맡겨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발표하시는 내용만 보고 입장만 보고 발표를 저희가 듣고 그걸로 끝을 내야 되겠습니까? 뭐 저한테 자료 저희가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이렇게 하시니까 저희가 사실은 계속 의혹 제기를 하는 겁니다. 내용을 알 수가 없으니까요. 자,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언론을 통해 창원시는 지속적으로 명태균의 총괄본부장 명함으로 의원실 직원으로 인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네, 그래서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사인도 없이 방명도 없이 그냥 막 들어갑니다. 프리패스입니다. 그래서 어제 시정질문에서도 국장님은 의원실 직원이라 인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을 하셨고, 그러나 창원시가 가짜 명함에 속은 것이 자랑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게 가짜인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계신 어떤 보좌관의 일원으로 생각했습니다. 네, 그런 분이 들어오시면 보좌관 신분 확인 나누고 무조건 창원시설로 아무데나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까? 뭐 따로 이렇게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습니다. 가짜 명함에 이제 속은 게 그 당시는 알 수가 없었다고 계속 말씀하시나, 제가 우리 수많은 의원님 국회의원실에 전화를 드려서 물어봤습니다. 총괄본부장이란 직함을 달고 있는 지역에는 거의 없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변명일 뿐인 거고요. 만약에 그 사람이 총괄본부장이라는 걸 인지를 하시고 하셨더라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제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변명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시민 앞에 부실하고 미숙했던 절차에 대해 사과하시고 개선 방안을 말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창원시가 우선돼야 될 선행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보좌관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자주 이렇게 소통하고 뭐 이렇게 되면은 알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 저희들이 방문했을 적에는 뭐 어제 말씀드린 대로 다 그런 어떤 공익적인 어떤 지혜를 갖고 계시다고 생각했고, 향후에 만약에 다시 뭐 그런 일이 나온다면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접근하는 게 쉽지는 않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언론 인터뷰를 잠깐 말씀드리면, 김영선 의원님의 본인 목소리로 본인의 월급 반을 현금으로 찾아서 명태균 씨에게 전달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영향이 있었던 분이시겠죠. 저희들도 뭐 그렇게 농락을, 창원시장이 농락을 당한 겁니다. 자, 일반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쨌든 그 가짜 명함에 속아서 민간인이 창원시정을 농락했다는 결과이고, 자, 다음 화면 주십시오. 자, 저기 보시면 국가산당 경우도요, 제가 제안을 한 거예요. 제안자기 때문에 저한테 와서 그 제안을 듣고 거기에 맞춰서 저한테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다면 네. 국장님, 이것도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인정하지도 않고 그런 보좌관도 아닌 자가 창원시설을 마음대로 들어와서 누비고 다니고, 저런 분을 상대로 지금 가서 보고를 하시고. 보고를 한 건 아닙니다. 보고를 했다고 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협의는 아니지만 보고를 했다는 내용도 저희 문건에 간담회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은 아니시라 하지만. 설명회 같은 내용입니다. 보고로 가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럼 저렇게 거짓말하는, 지금 보면 저희가 사기꾼에 가까운 저분들한테 가서 보고를 하셨다는 게 맞습니까? 저분한테 보고한 사항은 없습니다. 일단 국장님은 아니시나 우리 뭐 시장님도 부시장님도 만난 적도 있으시고 우리 내부에 계시는 공무원도 만난 분들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거는 국장님이 아니시라 하셔도 이미 앞선 국장님이나 우리 담당관을 다 만난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 그건 국장님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네. 창원시는 이러나 저러나 저 민간인, 만약에 가짜라고 보신다면 그래서 가짜 일반인 저 위선자에게 창원시는 농락을 당한 것이고요. 정말로 저분이 무소불위 권한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저분 뜻대로 창원시가 움직였다는 뜻입니다. 이러거나 저러거나 창원시는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국장님. 만약에 우리 민간인이 창원시장을 농락했고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본인이 신규 국가산단을 주도했다고 떠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저런 거짓 주장에 창원시의 수천여 공직자들의 노고를 무의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생각 안 습니다. 저희들이 좀 전에 시장 말씀하셨듯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해명을 하고 있고 국가 산단의 개인 뭐 어떤 한 사람을 가지고 이렇게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산단을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이제 입지 분석이라든지 그다음에 투자 수요 뭐 컨텐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이게 다 검토를 하기 때문에 개인이 지도를 한 장 내놓고 내가 이게 국가 산단을 할 거다 이런 말로 다 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죠. 네. 참담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창원시가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미 대한민국 전체가 이 창원시가 창원시 의창구가 명태균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그 책임은 지셔야 될 것입니다. 명태균 씨가 단 한 번도 우리 공무원들을 만난 적이 없고 시를 들어온 적이 없고 시설을 마음대로 누비고 다닌 적이 없다면 저희가 사실은 책임질 이유가 없겠죠. 근데 이미 보신 바와 같이 이분은 서명란 사인도 없이 재난안전대응실도 마음대로 들어가십니다. 프리패스 하십니다. 본인의 총괄본부장 이유 하나만으로 창원시청을 누비고 다닙니다. 공무원들하고 다 만나고 다닙니다. 그럼 뭘로 설명하시겠습니까? 창원시가 전반적으로 창원시만 시끄러운 것이 아니라 의창구, 대한민국 전체가 시끄럽습니다. 창원시를 모르는 대한민국이 없을 겁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저 명태균 씨가 한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창원시가 법적 대응에 나설 의향은 있으십니까? 지금 현재 저 사람도 지금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봐서 저희들이 적절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네, 그거는 이제 검찰이나 쪽에서 판단을 하시는 거고 창원시가 고소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저 부분에 만약에 저분이 하신 말이 다 거짓이라면 창원시는 따로 수사를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사협조문이 검찰에서 창원시로 들어온 거지 창원시에서 저 사람을 고소나 고발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기면은 그렇게 할 계획. 그래서 저희가 감사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관련 내용을 제가 달라고 누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내용을 알아야 저분이 가짜인지 아니면 정말로 그를 한 분이 저희가 알지 않겠습니까? 근데 자료를 꽁꽁 손에 쥐고 절대 주지 않으십니다. 그럼 저희가 뭘로 판단하겠습니까? 이미 창원시는 저분이 누비고 다녔고 본인이 저렇게 했다고 제안을 하시고 창원시는 그런 적이 없다 하시고 그럼 저희가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자료를 주시거나 아니면 자료를 오픈하시거나 자료를 봐야 저희가 뭐 연구를 하지 않겠습니까? 2년 6개월 동안 국장님 저희는 창원시 의원이 아니라 저는 제가 탐정인 줄 알았습니다. 자료 요청 안 하십니다. 자료 절대 안 주십니다. 수도 없이 요청했습니다. 이번 건뿐만이 아닙니다. 어딘가를 뒤져서 포탈을 뒤져내고 뭔가를 찾아내고 하나의 서류 한 장의 서류 찾기 위해서 수도 없이 우리가 고민하고 밤을 새야 됩니다. 저희 직업이 탐정으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원이 아니라. 창원시 현안을 좀 더 살펴보고 시민들에게 뭔가 좀 돌려드리겠다고 하는데조차도 이렇게 협조를 안 해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반성을 좀 하십시오. 반성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원시도 반성하셔야 되고요.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별도 드릴 이야기는 없습니다. 네, 그럼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네, 다음 시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네, 시장님 반갑습니다. 녹음 안 했습니다. 네네. 네, 1년에 뭐 시끄러운 창원시 사태는 뭐 제가 말씀한 대로 시장도 충분히 아시고 계신 상황이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누차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정 질의할 때마다 제가 시장님께 부탁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서류 제출권에 대해서 우리가 서류 제출권. 네네. 아, 예. 계속 서류를 받지 못하는 건 예. 그리고 특정원은 받고 저희는 받지 못하고 그다음 시간이 지나서 따지거나 언론이 대동이 되면 또 자료를 내놓거나 특히 우리 감사관이 제일 심하긴 하지만 자, 이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탐정이 아니기 때문에 좀 필요한 서류는 조금 제깍제깍 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시장님. 그래서 다시 한번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게 제가 말씀드릴 거는 저희가 우리 법무 담당관실을 저희가 우리 업무 보고 때 질의하는 과정에서 법무 담당관님이 본인의 업무에 대해서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하시는 분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우리가 본 의원이 상호간에 불필요한 요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법무 관련 부서에다가 시의 소송 진행 현황 자료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실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면 불필요한 요구를 하지 않기 위해서 있습니다, 솔직히. 그런 해당 부서에서는 소송 진행 사항은 개별 부서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파악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답변을 줬거든요. 법무 담당실 하는 역할이 도대체 뭘까요, 시장이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시 관련된 송사 업무 지원인데요. 아시겠지만 모든 조직이 그 영업 비밀에 관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특히 소송에 관계되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뭐
원활하게 좀 자료가 지원되지 못한 면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양해 좀 해주시고. 이거 자료 제출 부분이 아니라 제가 건수를 처음에 먼저 여쭤봤거든요. 소송 진행 건수가 몇 건이고 결과가 끝난 게 몇 건입니까? 그럼 적어도 법무 담당관 입장에서는 현재 제가 3년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3년 자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몇 건을 우리가 마무리를 했었고 그다음에 지금 소송들이 진행 중인 자료는 몇 건이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주시면 되는데 그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을 먼저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서류 자체를 먼저 감추고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법무 담당에서도 마찬가지. 이게 아무것도 아닌 내용이거든요, 사실은. 창원시의 소송 건수나 여태까지 3년 동안 제가 몇 건이 완결이 됐는지 당연히 저희가 알 수도 있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별로 저희가 볼 때는 대비사항도 아닌데. 근데 이런조차도 법무 담당하시는 업무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다. 우리는 모르겠다. 부서에다 물어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답변 태도는 제가 볼 때 법무 담당관이 본인의 업무를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자, 다음으로 시간이 별로 없어서 우리 공보실에 이번에 저희가 질의 한번 드렸습니다. 우리 감사안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드렸었는데 팀장님 시간 체크 좀 똑바로 해주십시오. 우리 공부 담당관님께서 저 자리 잠깐 모시겠습니다. 본인이 쓰신 내용입니다. 네. 네, 공부 담당관이 뭐라고 하셨냐면 저희가 감사관 관련해서 감사관이 그동안 쭉 해왔던 추진해왔던 내용들 거짓 발언했던 내용들을 저희가 사실은 감사관께 우리가 기자회견 통해서 내용을 전달했었습니다. 그때 저희는 팩트를 가지고 질의를 했었고 그 언론 보도가 나왔겠죠. 그 입장문 정리를 우리 지금 공무원이 직접 쓰신 거거든요. 여쭤봤습니다. 어떤 근거로 감사관이 우리 시민들의 격려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본인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관련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저 지금 몇 건에 관해 가지고 우리 지금 다리가 지신선문구 나라사랑연합회 저 모이시는 김효정 의원님 시간이 됐습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저분들의 내용을 보고 사실은 본인이 굉장히 컸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공보관은 창원시의 입장을 대변한 입장을 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공보관님은 개인적인 자기 생각을 가지고 저를 입장을 쓴다는 말씀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물론 본인이 사과를 하시긴 하셨으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조금은 질의 한번 드리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적을 한번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팩트에 관해서만 공무원이 답변하는 게 맞는 거지 본인의 주관적인 생각을 마음대로 말하는 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기 씨의 입장입니다. 네네.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